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무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탈당해 바른정당을 창당한 이력이 있고, 따라서 유승민 등과 함께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배신자로 손꼽히는 인물이지요.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이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에게 화해하고 싶다는 얘기를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4월 총선 출마를 선언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고 말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께 사죄하고 싶다도 아닌, 사과하고 싶다도 아닌 화해하고 싶다는 표현을 쓴 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과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대다수의 우파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말로 들릴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김무성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탄핵 이후 대화나 메시지가 오간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과 화해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섣불리 그런 제안을 하기가 참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무성은 제가 여당의 당대표가 됐는데 박 전 대통령과 독대라는 걸 한 번도 못했다라며, 최순실 사태가 났을 때 저희들 같은 사람 만나 대화를 했다면 그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김무성 자신에 대해 탈당 후 탄핵한 사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탄핵은 헌법재판소에 가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지 않았느냐라며, 지금 와서 거기에 대해 비판한다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김무성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이후 우리 보수우파 진영은 매 선거 때마다 탄핵의 강을 건너는 애 만에 하면서 내부 갈등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비단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탄핵에 대한 얘기가 단골 메뉴처럼 등장했고, 당시 경선 후보였던 유승민과 관련한 배신자 이야기, 그리고 윤석열 당시 후보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특수관계 등이 재소환되면서 내부 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주당이나 좌파 언론에서는 이 같은 소재를 한껏 띄우면서 당시 야권이었던 우리 진영 내부를 이간질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선인 신분으로 대통령의 대구 사저로 직접 찾아간다던가, 취임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갖춘다던가, 그 이후로도 박 대통령과 여러 번 만나면서 존경의 뜻을 표한다던가 하는 일이 여럿 있었고, 박 대통령께서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진정성을 받아들이면서 어떠한 보수우파 통합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반면 당시 탄핵파의 주동자급이었던 유승민과 김무성 같은 경우엔 이미 보수파 진영 내부에서는 평가가 끝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평가였냐? 자당 대통령을 탄핵한 니네를 더 이상 우리 진영의 정치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평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보수파 몰락의 원흉인 유승민, 김무성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과 재평가, 그리고 대통령 탄핵의 부당함들을 알리기 위한 우리들의 노력들은 우리 진영이 끝까지 해야 할 일이겠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의 재등장으로 탄핵의 아픈 기억이 소환이 되고 또다시 이 문제가 불거짐으로써 우리 진영이 갈등을 겪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지금 김무성이 할 짓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미 육선을 한 김무성은 자신의 출마 배경과 관련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선 의원을 한 사람이 선수 한 번 더 달아봐야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원내에 진출하면 쓴소리 잔소리 하려고 한다. 초선들이 부당한 일에 동원되고 서명하고 이런 일들이 잘못됐다. 원내에서 쓴소리 이야기하니까 효과가 없다. 그래서 의원 배지 달고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는 충동을 느끼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원내에서 말하니까 말을 잘 안 듣더라. 의원 배지 달고 얘기를 하면 좀 잘 들을 것 같다라는 말은 7선 의원이 되면 뭘 또 해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 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이번 총선과 관련한 핵심 화두가 뭡니까? 다름 아닌
정치권에 대한 세대 교체 바람이 불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건 민주당에게 독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죠. 국민적 반감이 많은 586 정당인 민주당과 한동훈으로 대변되는 789 세대의 국민의힘이 붙는 그런 선거 구도, 어느 정당에 유리하고 뭐가 더 바람직한 일이겠습니까? 86 운동권과 대비되는 구도를 만들고 이를 유권자들에게 어필하는 것만큼 좋은 선거 운동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매우 드높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자, 물론 정치권이 4년마다 혁신을 명분으로 세대 교체를 외치는 모습은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세대 교체의 수단으로 중진 불출마나 험지 출마, 현역 공천 배제 비율 확대, 그리고 청년, 여성 배려 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쩌면 총선 공천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총선 때마다 의원 정수 절반을 상대적으로 젊은 초선들로 바꿔왔지만 초선 의원들도 국회에 들어가기만 하면 기존 정치권에 동조돼 후진적인 정치 행태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한동훈의 등장 전과 후로 얘기가 좀 다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한동훈 위원장을 신성시하자는 게 아니라 한동훈 신드롬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 위원장이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상당 부분은 한동훈이라면 진짜 자신이 뱉은 말을 실천할 것 같다. 즉 한동훈이 하는 말은 그간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하는 어떤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진정성 있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한동훈 위원장의 실천력과 동반이 되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거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요. 이런 세대교체의 바람과 함께 국회의원이 누리는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비롯한 그 수도 헤아릴 수 없는 각종 특권들을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줄이자라는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것에 있어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에게 화답을 하고 있지요. 국회의원 정수 250명으로 줄이자, 불체포특권을 버리자, 깜빵 가면 세비를 반납하자 등등등 계속해서 정치개혁의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구시대의 유물 취급을 받는 육선의 김무성의 재등장이라 이걸 과연 누가 납득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김무성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보수파의 암흑기가 절로 떠오르고 국회 본회의장 맨 뒤에서 권위주의의 상징처럼 건방진 자세로 앉아있던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의 재등장을 누가 환영하냐 이 말입니다. 또 김무성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서 민주당 쪽에서 박지원 총선 출마, 천정배 총선 출마, 추미애 총선 출마 등등등을 어떻게 비판할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제발 그 더러운 입으로 박근혜 대통령 운운하지 말고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김무성, 당신이 설 자리는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